자, 이번 시간은 중2 과정에서 해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류. 자,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그치? 해수의 흐름 그치? 이런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해류가 생길까요? 이 원인은 바로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해수의 마찰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는데 이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해류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난류라는 흐름이 있고 한류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조금 따뜻한 느낌이 나지, 그지?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수의 흐름을 난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저위도 고위도 좀 헷갈리게 되면 자, 적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고위도, 여기가 저위도. 그러면 아래에서 위쪽, 그지? 이게 뭐가 됩니까? 난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적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요 흐름을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난류는 한류하고 비교할 때 난류는 온도가 높고 한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요 내용도 좀 알아두세요. 용존 산소량이라는 게 있어, 그치?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인데 난류는 적고 한류는 용존 산소량이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그래서 뭐 규소, 인, 질소 이런 성분들을 영양염류라고 얘기하는데 난류는 적고 한류는 염류의 양이 어떻습니까?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류와 난류에 대한 내용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자, 해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류의 이름을 외워야 되는 부분이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일본 열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남쪽에서 쭉 올라오는 이 중심이 되는 요 해류가 있는데 요 해류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 자, 이쪽이 이제 동해안 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동한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지류가 이제 황해 쪽으로 가게 되면 황해 난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지, 그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니까 이게 난류가 되고, 그지? 그 다음에 한류는 두 종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저쪽 러시아 쪽에서 그지? 연해주 해류가 있고 한류입니다. 얘.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쪽을 거쳐서 내려오는 북한 뭐가 있습니까? 북한 한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또 알아둬야 될 부분이 이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플랑크톤이, 그치?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 요 영양용류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쪽에서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풍부한 뭐가 있습니까? 어족 자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는 이 지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경수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또 조경수역은 여름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지, 그치? 북상을 한다. 위로 올라간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치? 북성의 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겨울에는 남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많은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일단은 해류, 원인 바람과의 마찰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의 흐름. 그래서 난류와 한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해류, 쿠로시해류, 동안난류, 황해난류, 그치? 땅땅땅 세 개. 그 다음에 연해주해류, 북한한류, 그 다음에 조경수역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